네, 오프닝 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1 함께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오늘 최근에 조선업 주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슈퍼호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조선업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업 그러면은 배를 사겠다는 선주, 배를 만드는 조선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주도 그렇게 많지 않고 배를 만드는 조선 회사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완전 경쟁 시장, 무슨 독점 시장 얘기할 때 이거는 수요도 과점이고 공급도 과점인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결정이 이게 완전 경쟁처럼 어떤 논리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때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배값이 올라가게 될 거고 배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적어지면 배값은 떨어지고 그렇겠죠. 또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조선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거기다가 기자재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일하는 이 근로자들도 굉장히 많은 업종이 조선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를 안 만들고 주문이 없어서 배를 안 만들고 가만히 있게 된다면은 엄청난 고정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배가 잘 주문이 안 들어올 때는 이익을 내는 게 아니고 고정 비용에 조금이라도 충당할 수 있으면은 주문을 받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조선업이라는 게 이게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업종인데 그러면 조선업이 어느 때 호황으로 들어가느냐 그 기준을 대부분의 경우 2.5년 수주 잔고 2.5년을 얘기를 합니다. 이 2.5년이 이 경험적으로 결정이 된 거고 굳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배 한 척을 만드는데 도크에 들어가서 2년 내지 3년쯤 걸린다 그럽니다. 물론 작은 배는 좀 더 적게 걸리지만 근데 큰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뭐 이런 배들은 한 2년 내지 3년쯤 걸리기 때문에 한 2.5년 정도의 수주 잔고를 조선회사가 갖고 있으면 안심을 한다는 거죠. 도크가 차 있으니까 안심을 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배는 말하자면 주문을 갖다가 좀 충분히 성과를 높여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실제로도 수주 잔고가 2.5년 정도 뭐 2.5년치에 달하고 있나요? 최근에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옛날 현대중공업지주의 계열사죠. 한국조선해양이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때 슈퍼호황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는데 수주 잔고가 2.5년이 됐다. 슈퍼호황의 초입에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국조선해양만 이 슈퍼호황에 들어가고 나머지 그러면 우리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은 아니냐?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이 수주 잔고가 2년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조금 아직은 이 성과를 높여가면서 주문을 받을 입장은 아니지만 선두 회사가 성과를 높이게 되면 뒤처지는 회사들도 성과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이 조선호황은 좀 오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좀 증명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배를 갖다가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 배를 짓기 시작을 하면 돈을 어떤 식으로 받는가 하면은 20%씩 5번 나눠 받는 게 보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배를 수주를 하고 이게 재무 실적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한 1년 내지 1년 반, 길게는 한 2년 뒤쯤에 반영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수주 소식이 많이 들리긴 하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당장 조선 회사들의 재무 실적이 개선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그동안 이 수주 잔고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았을 때 좀 안 좋은 조건으로 이 주문을 받은 배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갖다가 조선업 쪽 얘기로는 헤비테일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20%씩 5번 나눠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주문을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 많이 받는 것. 잔금 때 60% 받는 걸로 해가지고 헤비테일, 그러니까 꼬리가 무거운 쪽으로 이 계약을 한 물량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배를 만드는 동안에 돈을 빌려와서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비용 부담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요 헤비테일 계약들이 좀
없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은 2022년 말이나 2023년 들어가야지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게 눈으로 보일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슈퍼호황에 대한 기대는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수주잔고가 2.5년치, 그러니까 도크가 2.5년 동안 꽉 차는 그런 상황에 왔고, 네. 그리고 또 기억하시겠지만은 작년에 카타르에서 LNG선 100척 한국에 몰아줬다 네. 뭐 하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본계약에 들어갈 그런 시점에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호재가 뭔가 하면 2023년부터 네. 노후 선박을 갖다가 이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기술력이 앞서 있는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한테 다 이 일종의 네. 이 말하자면은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실적에 당장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네.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어떤 좋은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로 조선업의 슈퍼 호황에 관련한 이슈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앵커가 꼽은 이슈, 이 두 번째 이슈는요.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해서 요즘엔 또 삼성그룹 입사 시험에도 이렇게 나온다네요. 레이더와 라이다. 여러분들 혹시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레이더와 라이다의 차이가 뭔가 하면 자율주행을 네. 돕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센서들과 네. 관련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레이더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무슨 비행기의 레이더, 그렇죠. 선박의 레이더 많이 네네. 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설치한 레이더인데 레이더는 네.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은 전파를 쏴서 반사돼 가지고 되돌아오는 걸 받아가지고 물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걸 네. 갖다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1.5단계, 2단계 차량에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전면에 하나 있고 후면에 두 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왜 지금 현재 새로 사신 차들 최근에 만든 지 얼마 안 된 차들 운전을 해보면 옆에 차가 있다 깜빡이 켜면 뭐 경고음 주고 그렇죠. 그리고 뭐 앞에 차하고 거리가 가깝다 뭐 하는 그런 사인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다 레이더와 관계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네네. 거고요. 라이다는 뭔가 하면은 네. 레이더가 전파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라이다는 빛, 라이트. 레이저를 쏴가지고 네. 말하자면은 떨어져 있는 차와 내 앞에 있는 물체가 뭔지를 파악을 하는 그런 장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각각의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레이더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전파를 쏴가지고 돌아오는 걸 측정을 하기 때문에 앞에 물체가 있다 없다. 네. 이것만 알 수 있지 그 물체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카메라하고 같이 적용을 해서 저게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그렇죠. 이걸 보게 되는 거고 네. 라이다는 레이저 빛을 쏴서 들어오는 걸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말하자면은 그게 윤곽이랑 다. 윤곽이 나오고 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라이다가 지금 말씀드리기에 훨씬 더 좋아 보이죠. 네.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비쌉니다. 굉장히 네. 비쌉니다. 뭐 초기에는 그렇겠네요. 아주 비쌌지만 네. 지금 현재는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한 대당 수백만 원 하는 네. 그 정도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뭔가 하면 레이저는 우리 눈에 안 띕니다. 지금 현재 차량에 레이저가 장착이 돼 있더라도 레이저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네. 라이다는 아마 텔레비 화면에서 보셨을 겁니다. 뭔가 하면 네. 차 지붕에다가 크다란 이상한 접시 안테나 네. 같은 거 달고 삥삥 돌아가는 그렇죠. 거 있죠. 네. 그게 라이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기능은 좋지만 보기가 좀 흉물스럽죠. 네, 그러네요.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라이다는 앞으로 계속 기술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이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차량에 장착이 된 거는 중국 자동차 회사가 라이다를 장착을 해서 뭐 자동차를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뭐라 그런가 하면 라이다를 자동차에 장착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는 레이더나 라이다가 아니고 카메라 8개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는 그쪽으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앞으로 또 자율주행 차량에 이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거라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라이다가 계속 기술 개발이 돼서 좀 디자인도 작아지고 바뀌고, 네. 그런 과정이 오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레이저와 라이다, 카메라 이것들이 모두 다 같이
적용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겠죠.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아마 정말 핸들에서 손을 놓고 운전석에서 떠나도 되는, 지금 현재는 자율주행은 운전석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